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코딩을 해주는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주면서 자, 이 데이터를 갖고 코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봐 라고 하면 그 코드를 짜줘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데이터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코드, 파이썬 코드를 돌려서 데이터를 전처리해주고 그래갖고 그래프도 그려주고 네, 회귀 분석이나 이런 분석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자, 전처리 끝났지? 그러면 시각화 해봐. 시각화 끝나면 코드 좀 짜줘봐. 그 시각화 코드 짜주고. 시각화 코드 끝나고 나면 회귀 분석 코드 짜줘. 회귀 분석 코드 짜주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이브 코딩이고요. 세 번째는 엑셀 활용하는 방법이죠. 물론 엑셀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 몇 번째와 몇 번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활용해서 뭐 할 수 있게 코드 짜줘. 그럼 VBA 코드를 깔끔하게 잘 짜줘요. 그럼 그거 집어넣으시고 돌리면 짜잔하고 처리가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희는 그냥 바로 데이터를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그 만족도 점수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들렛, 아까 그 공유드린 사이트에 데이터는 들어있고요. 일단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 전문 기업인 A 회사의 이 팀장이 팀원으로 설치 기사 10명을 데리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기사별 만족도 점수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가볍게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서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GPT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데이터를 올리면 빠르게 유료가 소진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GPT 하시다가 유료 소진되면 제미나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 데이터는 말씀드린 여기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점 3개 보일 거세요. 수업 자료라고 하는 곳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누르시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보일 거세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PC에 다운로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데이터셋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아마 그러니까 무거운 데이터는 아니라서 금방 다운로드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GPT에다가 자, 제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냥 다 끌어갖고 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 데이터를 올리고 바로 분석해봐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셔도 되죠. 분석해주긴 합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석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드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 우리 원래 데이터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데이터 정보 확인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데이터 정보 먼저 확인해줘 라고 요청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정보 확인 요청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펜 개수는 몇 개고 열 개수는 몇 개고 열 이름은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고 결측치 없다. 그래서 보시면서 데이터 제대로 읽어드렸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올려서 뭔가 분석하고 싶다 아니면 좀 정리하고 싶다 라고 하셔도 먼저 데이터를 올리시고 이 데이터 먼저 확인해봐, 이 보고서 데이터 확인해봐 라고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자료 보시면 같이 되세요. 이제 설치 기사별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고, 자, 기술 통계량 계산 굉장히 잘해 줄 거예요. 근데 기술 통계량 계산한다는 의미는 뭐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 생성형 AI한테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술 통계량 계산하고, 거기에 있는 의미를 일단, 물론 한글이란 말을 빼셔도 한글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영어로 설명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제가 패들렛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E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점 3개 누르시고 게시물 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리면 위에 첫 번째 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우클릭 복사 하신 다음에 이 밑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같은 프롬프트와 같은 자료를 쓰셔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료랑 무료랑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를 이렇게 막 그 표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많이 써보니까 살짝 그걸 라이트하게 빼려고 좀 덜 주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사별 통계량 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쭉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량이 나온 거는 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해석해달라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은 전반적으로 어떻더라. 기사 1이 어떻고 기사 7이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자와 변동 개수는 이런 의미인데 보니까 기사 5번하고 9번이 좀 들쭉날쭉한 편이네. 7번하고 기사 1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높은 편이야 라고 해서 편차도 분석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범위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고평가 안정형은 뭐 기사 1과 7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술 통계를 한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냥 숫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성형 AI를 쓰시면 좋은 점은 이런 분석까지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분석을 했죠. 그러면 이런 기술 통계 분석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 해보실 만한 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상자 도표 그래프 그려달라. 하시면서 설치 기사 이름은 번호로만 보여달라 할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설치 1, 설치 2 이렇게 돼 있어서 굳이 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달라고 할 건데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자, 이걸 요청했더니 이 위에 한글이 깨져요 라는 질문이세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결과물을 받아보고 있지만 이 내부에는 파이썬 코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한글 폰트를 설정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그 한글 폰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GPT는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글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신 그 패들렛 사이트에 한글 폰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X하고 나가시면 여기 수업 자료 조금 내려보시면 제가 글꼴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맑은 코딩, 그냥 맑은 코딩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왜냐면 그 글꼴 자체를 그 배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압축해서 올려드렸어요. 여기 점 3개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네, 압축을 풀게요. 하시고 이 안에 보시면 뭐 TTF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저도 좀 그래프 그려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네, 이 파일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폰트 파일 끌고 오신 다음에 네, 한글 폰트는 네, 한글 폰트는 이 파일로 적용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 화면이 테마를 제가 라이트 모드로 바꿀게요. 어두우셨죠?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한글 폰트를 주고 이 파일로 적용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알아서 평균 만족도 점수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글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PT뿐만이 아니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미나이도 그래프 그려주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글 깨져요. 이거는 말씀에 저희가 파이썬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파이썬 코딩 저희가 할 때도 실제로 폰트를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라서 폰트 파일 하나 주시고 한글은 이걸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채팅이 바뀌시면 넣어주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이거 업로드해서 쓰고 있다가
온라인상이잖아요. 저희가 안 쓰면 그 데이터를 지웁니다. 왜냐면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게 돼버리면 나중에 학습할 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버립니다. 안 그러면 또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들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끌어다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돌릴 때도 매번 설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지금 실은 그래프 보여달라고 아직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GPT가 제가 폰트 주니까 알아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여기 프롬프트에서 밑에 상자도표로 그래프 그려달라라고 이제 그래프 그려달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네, 제미나이도 그래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상자도표가 그려졌습니다. 네, 제미나이 보시면 옆에 2.5 프레쉬랑 2.5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프레쉬는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모델이고요. 2.5 프로가 추론, 수학비 코딩 쪽에 좀 특화된 모델인데 아마 지금 시각화를 못 해주고 있는 이유 하나가 2.5 플래시라서 그러신 것 같고요. 2.5 프로로 바꾸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무료 계정에서 어쩔 땐 그려주고 어쩔 땐 안 그려주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 안 그려주면 코드를 뽑아주네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 뽑아주면서 이거 실행하면 돼 약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약간의 이제 유료와 무료의 좀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용어로 좀 하고 있어서 자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계속 뭔가 해석을 하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설계기사별 만족도 점수에 대한 상자도표를 해석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해석 요청하실 때도 그냥 해석해줘로 끝나면 생성형 AI가 전체를 한 번에 뭉뚱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사 1번부터 기사 10번까지 각각 해석해라 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상황 설정을 드렸잖아요. 팀장 입장에서 그 기사들의 평가 및 개선 방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언급해서 나한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시각적인 분석이 아니고 거기에 이 사람은 이 기사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개선 방향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체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뭐 이런 분포 차트도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줘 라고 하셔도 좋고 근데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뭐가 그리면 좀 적절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땐 거꾸로 물어보세요. 생성형 AI한테 이 데이터 이용해서 어떤 시각화를 하면 좀 적절할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또 그래프를 요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조금 데이터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GPT-5로 바뀌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대신 조금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 1번부터 기사 2번부터 쭉 분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열심히 데이터 분석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보고서 요청했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으로 맞춰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 사이사이에 그래프를 넣어주지는 못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이제 서술형으로 쭉 그려주는데 PDF로 줬네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PDF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생성형 AI로 뭔가 보고서 작성하시고 나서 PDF로 받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PDF로 받으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PDF로 딱 리턴될 때 데이터를 다 버려버립니다.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 골라내면서 정말 라이트하게 딱 들어오면서 별로 쓸모없는 걸 리턴해 주거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쓰죠. 이렇게 분석해요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기사별 분석 결과 개선 방향 쭉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종합평가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뭐 이런 시각화 자료과에 포함해서 이런 리포트 형식 만들어준다. 만들 수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는 건 왜 하시는 거죠? 물론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할 거예요. 아까 제가 팀장 입장에서 보겠다 말씀드렸죠. 그냥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로 갖고서 분석하겠다가 아니고요. 팀장 입장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다시 보고서 작성해줘라고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보시면 아까랑은 조금 내용이 달라졌죠. 분석 목적해서 이 분석은 이 설치기사별 만족점수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돼 있고 핵심 분석 결과도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세부 인사이트, 기사별 분석도 있고요. 개선 유지 방향도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차원 주요 인사이트, 개선 전략 제안까지 해서 아까와는 조금 내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세요. 물론 제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보통 전문가가 아닌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 관점을 주는 거세요. 그래서 그 관점을 주면서 이렇게 분석 한번 해봐줘.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내가 찾아야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제시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기사 만족조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보시고 잠깐 한 1, 2분 정도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제미나이에서 제가 여기 써보실 만한 좀 기능을 하나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GPT 잠깐 해보고 자, 제미나이 잠깐만 들어가 주세요. 여기 아까 드린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잠깐만 들어오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미나이 쓰신 분들은 그냥 제미나이를 계속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이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갖고선 그런 관련된 시장조사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쓰시기에 좋은 자료를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미나이 쪽으로 되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잠깐만 앞에 봐주시면 제가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자꾸 시스템을 따라가는군요. 네, 밝게. 여기 보시면 아래 팀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자, 팀 리서치. 자, 제미나이 메인 화면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팀 리서치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파란색 글씨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저는 일단 저희가 아까 사용할 데이터가 제주 소비 패턴 데이터라서 네, 저는 제주도 소비 패턴 관련 보고서라고 쓸 거고요. 혹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른 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PC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디저트 관련이다 보니까 뭐 20대 여성의 디저트 뭐 패턴 분석 뭐 이런 식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관련 보고서라고 일단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여기 화살표 있죠? 제출. 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딥 리서치는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정을 가져갈 건지를 쭉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잠깐 또 앞에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주도 소비 패턴 보고서라고 썼더니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내용을 검색을 할 거고요. 해서 총 7가지를 검색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나게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분석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난 조금 변경해야겠어. 또는 조금 더 내용을 더 넣어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밑에 계획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정을 하시면 물어봅니다. 자, 어느 부분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좀 더 상세하게 계획 개조라고 할 거예요. 네, 딥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그 자료 부분을 생성형 AI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구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무언가 주제에 맞게 검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웹사이트 최소 10개, 20개는 하셔야겠죠. 그런데 알아서 거의 100개 가까이 찾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리턴을 해줄 거거든요. 저희도 시간이 대신 오래 걸려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두시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여기 또 올려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수업 자료 밑에 내려보시면 소비 패턴 보고서라고 올릴 게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가 받은 보고서입니다. 한번 클릭하면 바로 열릴 거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론부터 해서 쭉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전 세계 누르시면 초음파일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보시면 쭉 내용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대략 19페이지 정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좀 빠르게,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일단 시켜놓으셔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옆에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웹사이트 18개 조사 중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어떤 사이트 조사인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보고서로 받으시잖아요. 보고서로 받으시면 맨 아랫부분에 출처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밑에까지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찾았는지를 쭉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참고도 가능하실 것 같고 이 데이터를 정말 있는지 확인 여부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건 찾고 나면 또 설명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실은 이제 제가 제미나이를 쓰는 이유가 이 기능 때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다른 분 거네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 소비 패턴 분석 대시보드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링크 공유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접속 사이트 링크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 링크 올리고 있고요. 올리고 나면 클릭해 보세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만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대시보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제주 소비 핵심 지표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물가,
네, 경제 성장률 추이에서 여기 또 데이터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올라옵니다. 네, 보시면 온라인 트렌드에서 소매 판매 증가 온라인 비중자 이런 데이터도 같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쪽에 데이터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 제언도 올라오게 있죠.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보고서를 조금 빠르게 추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저희가 요청해 놓은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웹사이트 조사 끝나야 보고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파일로 빼고 그리고 웹사이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재미나이 새로 하나 여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업시켜 놓고 하나 더 여셔서 작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시 작업 가능합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요 보고서 만들어진 분들이 계셔서 또 보고서 내보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아마 제 보고서 완료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에서 덕수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구글 덕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쪽 내보내기 하시고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시고 나면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하실 때 워드나 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셔서 확인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보내기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내보내기 됐다라고 하시면 여기 만들기 있잖아요. 이 만들기 누르시면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 요청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웹페이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대시보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인포그래픽 요청하시면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내보내기 하셔서 파일로 한번 만들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웹페이지들이 이제 거의 만들어진 분도 계시고 아직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웹페이지가 대시보드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시보드를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고로 이 대시보드는 HTML 코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앞에 잘 봐주세요. 여기 코드 있죠. 코드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 코드 부분을 컨트롤 A로 다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자 얘를 메모장에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을 여신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일에 보시면 다른 이름 저장이 있거든요. 이 저장을 누르셔서 여기에 텍스트 문서가 아니고 모든 파일로 바꾸신 다음에 저는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 점 하시고 HTML이라고 저장을 하셔야 해요. 왜냐면 얘가 웹페이지 개념이기 때문에 확장자가 HTML입니다. HTML 하시고 얘를 만약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그럼 저장이 되시면 이거 제가 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웹페이지 형태가 생겨요. 아이콘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개념은 아니에요. 이미지 개념은 아니고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약간 그래프가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TML로 저장이 되셔야 열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거를 이제 자료를 쓰시겠다 그러면 캡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 한번 설명을 드렸고 혹시 하시다가 놓쳤거나 그러면 제가 좀 또 돌아다닐게요.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린 기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조금 데이터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직접 찾기가 어려운 것들, 좀 시간이 걸릴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요청하면 한 번에 쫙 찾아서 데이터 주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웹페이지 막 100개, 200개까지 서칭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고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헐루시네이션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시간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만 좀 안 되신 분들 잠깐 기다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요건 실습은 안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 그러니까 상관 계수 같은 것도 뽑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 분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예측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예측을 해줘 라고 요청하시면 그런 예측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져온 사례 같은 경우 이것도 데이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셋에 보시면 편의점 매출 동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온 관계 두 개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청 그 사이트에 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의점 매출 동향 품목별 사이트를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월 분기별 해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서 기온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주면서 상관관계 분석을 좀 해볼래?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근데 주실 때 이렇게 zip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의 파일을 각각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두 개의 파일을 zip하신 다음에 넘겨주는 거세요. 그러면서 두 파일에서 2014년 1월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좀 정보를 주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안 줘도 데이터를 열어내면서 그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네 라고 하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확히 쓰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들을 좀 정리해줘. 그래서 엑셀 파일로 좀 정리 요청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형식을 따라달라고 한 거는 열 이름이죠. 이렇게 데이터 엑셀을 정리할 건데 이렇게 열 이름 써서 정리해 줄래? 라고 하면 엑셀 데이터를 정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묶어서 확인한 다음에 정리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정리가 끝나고 나면 상관관계 분석해줘 라고 하면 또 상관관계 분석을 딱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시계열 분석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월별 특성도 알려줘 라고 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건 한번 지금 여러분들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료 계정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거의 실습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왜냐면 시간 지나면 다시 계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이게 하루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예요. 시간 단위로 쓰시다가 일정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쓰실 수 있게. 그럼 이제 집에 가시면 또 해볼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갖고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 딱 던져주면서 회계 분석해줘. 네, 밑도 끝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해줘. 그러면 회계 분석을 쫙 진행합니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실 게 있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 분석 식을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것들 해보시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해서 그래프로 보여줘. 그럼 상관관계 분석 쫙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와 여기가 상관관계가 있네 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고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회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이 낯설지 않아서 이게 이거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비전공자인 분들은 되게 어려우세요. 상관관계가 뭐야? 회계 분석 뭐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흐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40분에 끝내도 되나요? 네, 30분에 끝내라고 했는데 시간 지금 오버됐어요. 죄송해요. 한 7분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일단 데이터 정보 요약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보 확인 하시고요. 거꾸로 물어봅니다. 자, 이 데이터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추천해봐. 그러면 생성형 AI가 쫙 분석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줘요. 자, 1번 지역별 소비 패턴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2번 뭐 하면 좋겠어요. 뭐 하면 좋겠다고 쫙 나열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픽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추천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번. 저는 이제 1번이 하고 싶었어요. 자, 1번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분석 프로세서를 단계별로 정리해줘 시킬 겁니다. 초안 잡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번 주면서 자, 1번 그 분석해봐 라고 해버리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뭔가 하겠죠. 하겠지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원하는 방향성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분석할 건데 나한테 과정 좀 설명해줘의 의미예요. 과정 설명하고 또 뭐도해요? 초안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보면서 이렇게 얘가 분석을 하겠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단계별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단계부터 쭉 나옵니다. 한 7단계가 나오면 자, 그 1단계 진행해줘. 보통 1단계 전처리예요. 자, 1단계 처리할 자, 전처리 완료했습니다. 2단계 할까요? 2단계 해.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시면 쫙 진행이 돼요. 중간에 시각화도 해주고요. 예측도 들어가요. 그럼 쫙 해주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갖고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해줘. 그럼 보고서 쫙 작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시면 되죠? 누구의 방향에서 볼 건지를 딱 던지면서 이 방향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봐. 라고 하면 또 다시 분석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완성은 못했고요. 작업을 하다가 보시면 여기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생성형 AI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실은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광객의 카드 소비 패턴 차이 비교거든요. 그래서 분석 목표 정의부터 해서 분석 개요, 분석 대상 하고 분석 범위. 이렇게 분석 결과까지 그래프도 다 그려줬어요. 다 생각해 그린 겁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든 거예요. 대신은 만들다가 뒤에는 못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말씀드린 생성형 AI 통해서 보고서를 완성해줘 라고 하시는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성형 AI는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완성해줘 하시게 되면 그 토큰 안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고서 초안부터 잡으셔야 돼요. 초안을 딱 잡으면 1 뭐하고 2 뭐하고 딱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씩 떼내는 거예요. 자, 1번을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쫙 작성해봐. 그러면 똑같은 토큰 양이 다시 1이 생겼죠. 훨씬 많은 양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옮기시고 다시 2번을 돌려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옮기시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드셔야지 그냥 쓰시게 되면 말씀드린 딱 봐도 허접한데 양이 별로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사례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건 데이터 분석 사례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국립한글박물관에 또 생성형 AI 강의하러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생성형 AI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 유물 갖고서 학술지 쓰는 걸 해봐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 보고서 어떻게 썼냐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썼습니다. 이 사진이 보시면 이제 그 고서인데 이게 지금 한글 국립박물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주면서 자, 이 유물이 어떤 것 같은지 분석해봐 라고 했더니 이미지 분석을 쫙 하면서 얘가 어느 시대 거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어디랑 비교하니까 이게 뭐인 것 같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걸 학술지 형태로 쓸 수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봐 라고 했더니 이제 초록부터 나오면서 이렇게 서론 작성해 주고요. 연구 대상, 외형 및 보존 상태 어떻다. 이제 이미지만 보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분석 결과 판문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752년 초간본하고 1804년 중간본을 비교했더니 현재 이 그 본과 반장했을 때 불확성, 양판, 공통, 공통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이걸 이미지 한 장 갖고 다 처리한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시각화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때가 있으시죠. 잘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그 그래프를 그대로 이미지 캡처해서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시각화를 분석해줘 라고 하면 분석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 자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넣으셔도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많은 양을 하기에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